8월 6일 정전 시장입니다. 자, 아시아 증시가 역대급으로 하락이 나온 그 다음날 개장한 뉴욕 증시 역시 장 초반에 나스닥이 5% 넘게 하락 출발하면서 야, 역시 미국도 빠진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마판이 갈수록 낙폭을 일정 부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미국도 낙폭이 크게 나오면서 하락 종목들이 대부분 우위로 마감했고 다우는 상승 종목들이 빵입니다. 빵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증시처럼 폭락이 나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런 증시 하락에 대처하는 전문가들의 자세 또한 같이 알아볼 건데, 자, 우선 미국의 이 하락폭을 좀 일정 부분 브레이크를 거는 거는 1차적으로는 미국의 국채금리입니다. 네,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폭을 어느 정도 만회를 했죠. 사실 앞자리가 3으로 바뀌는 순간 이거 진짜 미국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지만은 바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자, 일단은 여전히 미국의 경기 둔화가 우려되지만은 국채는 메리트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가 흔들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보다 메리트 있는 안전자산이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살 겁니까? 뭐 금을 살 겁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야, 미국의 국채 금리가 버틴다. 야, 미국 경기 둔화는 우리가 너무 우려했는 거 아닌가? 라는 투자자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증시의 하락을 막아줬고요. 그리고 팔란티어가 2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에 13%대, 아까 15%까지 올라갔었는데 조금 떨어졌네요. 상승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거품론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매수 의견을 냈어요. 지금 낙폭이 나온 구간대가 메리트가 있다 라고 하면서 매수 의견을 내면서 여전히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이제 비제조 이 구매관리자 지수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왔다. 네, 나쁘지 않게 나오게 되면서 만약에 진짜 경기 둔화라면은 서비스업이죠. 서비스업도 폭락이 나와야 되는데 서비스업을 또 받쳐주는 거야. 이렇게 약간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2분기 때 미국 GDP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기저효과가 아닌가? 너무 2분기 때 우리가 땡겨 쓰게 되면서 3분기 때 2분기의 그 상승폭은 어느 정도 좀 사회하는, 그러니까 상세가 되는 거죠. 2분기 때 워낙 강세가 나왔으니까 3분기 때 조금 상세가 돼가지고 좀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식의 대처 방법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미국 종목이잖아요.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래에도 말씀드릴 건데 어제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들이 1조 2천억 순매수했습니다. 개인 투자들이. 근데 삼성전자처럼 이 시가총액이 높고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미국 주식을 살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연준 인사들과 월가의 유명 인사들이 좀 발언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 발언은 저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가 경제 악화되면 연준이 고칠 것이다. 연준은 하나 두 개의 지표에 의존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지금의 증시 하락을 어느 정도 좀 방어해주는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월가의 이제 은행들이죠. 네, IB에서 이번 연준이 만약에 증시가 크게 흔들릴 경우에는 2연속 빅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또 발언이 나왔단 말입니다. 여기에 웨드부시 댄 아이브스가 이제 사실 좀 시장의 강세론자긴 하죠. 네. 기술장의 강세가 아직은 유효하다. 지금 IT 버품론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핀터레스트 창업자 역시나 월가의 강세론자인 톰리도 경기도나 우려가 너무 확대됐다. 패닉스에 나올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술적인 발언들, 이 사람들은 지표를 가지고 발언하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사실 제대로 된 애널리스트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봅니까? 유튜브로 본단 말이야. 유튜브 썸네일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 망했어요, 사실상. 미국 경제 대공황이야. 벌써 이스라엘이랑 지금 전쟁 전면전 발발했어. 그 정도로 너무 자극적 뉴스에 쏟아져 버리니까 여기에 투자자들의 공포가 확대되면서 매도 버튼 손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살 종목들은 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의 이 대처하는 자세들이 굉장히 좀 다르다. 의연하죠. 의연하고 기술적인 지표와 그리고 연준에 대한 여전히 믿음을 가져간다. 물론 이거야 우리나라와 미국의 좀 근본력에 대한 차이긴 하겠지만은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패닉셀이 나오는 거를 막아주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의 완화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들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JP모건을 포함해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시티, 골드만삭스가 대부분이 지금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인하해야 된다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압박을 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빠르면은 빅스텝을 단행하게 되면서 올해 최대 1.25% 금리 인하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시장의 납부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가 있는 장치가 충분히 마련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 증시가 이렇게 크게 하락이 나온 이유는 제가 어제 설명을 마감 시간에도 드렸고 텍스트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어제 1조 3,500억 순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고 싶은 건 사.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폭락하고 망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는 살만한 게 없었던 거고요. 여러분들, 미국 증시는 살만한 게 많은 거고, 떨어지면은 입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삼성전자 보세요. 떨어지니까 1조를 순매수 해버리잖아요. 개인 투자들이. 삼성전자 뭐 7만원이라고 사자, 이런 겁니다. 이 차이인 건데, 이 차이.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는, 얼마나 신뢰가 가는 기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있는 건지가 미국 증시가 아시아 증시를 가는 결정적인 차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요게 결정적인 차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건 뭐 또 제가 정치적으로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요새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막 댓글에 많이 안 좋은 글이 쌓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주식에 친화적인 정책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좋게 말하는 거고, 주식에 친화적이지 않게 정책을 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네, 당연한 겁니다. 자, 어제 민주연구원, 민주당이죠. 네, 종부세 유지, 금투세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금투세를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금투세를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는 이런 정당을 찍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 지수가 더 떨어져야 돼. 충격요법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투세 시행하겠다는 정당이 이겼잖아요. 이번 총선에서. 해야지. 자, 농담이고,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금투소득세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자, 보세요. 금투세가 이제 우리나라 총선이 4월 초에 진행한 다음에, 자, 5월 달에 보시면은 투자 예탁금이 5월 달부터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웃긴 거는 이때 지수가 올랐어요. 6월 달에 지수가 고점을 찍었습니다. 4월 달에 대비해서. 근데 예탁금이 빡빡 올라가다가,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줄어들어 버리죠. 예탁금이 더 이상 안 올라가. 4월 30일이 예탁금이 최대치였습니다. 올해 총선 딱 시즌까지. 신기하지 않나요? 왜냐면 저도 이때 제가 지금 현금성 자산을 굴리고 있는 거는 한 4억 조금 넘는데, 거기서 절반 3억을 현금으로 다 전환시켰어요. 현금 다 전환시켰다니까. 저도 그 민주당이 딱 승리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냐고요.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이. 현금 전환하거나 미국으로 넘어갔겠죠. 예탁금이 떨어진 버린 겁니다. 57조 원에서 54조, 56조, 54조 빡빡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더 떨어지겠죠. 그리고 자, 보시면은 코스닥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코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대금이 5월 30일에 딱 한번 10조를 달성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4월달 이후부터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국내 시장을 탈출하거나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빼는 이탈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금투세 4월부터 지금 이야기 나가지고 4, 5, 6, 7, 8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4개월 동안 한다 만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리고 계속 민주당에서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수당이. 민주당이 12년째 다수당이에요. 우리나라. 하겠지. 결론적으로는 받아줄 칼날을, 떨어지는 칼날을 받아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삼성전자에만 몰려가는 거다. 요게 또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정도의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만 체크하시면 된다. 그래서 금투세가 문제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금투세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국내 증시에. 네, 저는 금투세를 찬성합니다. 네, 더 떨어져야 돼. 더 떨어져야지 다시는
금투세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 안 나오지.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다른 월가의 IB들이 계속적으로 연준이 빨리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나오게 되면 좋을 것 같고, 보시는 것처럼 빅스택 가능성이 83%까지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올랐죠. 83%까지 올랐다는 점들. 그래서 올해 정말 작게 나오면은 0.75, 네, 올해 정말 작게 나오면 1.75, 많이 나오면 1.25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들 좀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중국산 소프트웨어 내장 자율주행차 커넥티카의 규제를 곧 발표한다. 자율주행차 성장률이 어마무시하고, 특히 중국은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택시가 다니는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중국만 가능하다고 전에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중국의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그 자율성을 제한하는 이런 것들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개인의 자율성을 제한을 하죠. 중국에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자율주행하기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이 정보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중국에서는 다 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쉽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좀 잘 정리가 안 되네요. 자, 아무튼 중국이 이 시장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1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견제가 될 수 있다는 점들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주도한 이라크 공군기지에 로켓이 2발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직 뭐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뭐 런던 올림픽, 그 프랑스 올림픽 끝나고 전쟁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 좀 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연합에서 베네수엘라, 이거 진짜 웃기거든요. 이 마두로가 대통령이 됐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들, 대선 개표 결과가 지금 에르몬도 곤살레스 우르티아 후보가 다 이겼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마두로가 됐어. 그래가지고 유럽연합이 야, 너 이거 너무 부정선거 아니냐 하면서 너희 대선 인정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대통령 인정 안 해. 이 개표 결과 보이시나요? 이런데도 마두로가 당선이 됐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유럽연합 이런 정도 내용도 있다. 다른 나라는 개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 또한 중국차에 대한 의뢰 관세를 확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중동 리스크는 이제 그냥 얘들은 사실상 전진을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튀어오르지 않는다는 점들. 그냥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브렌트유가 80달러 딱 찍으면은 약간 쎄한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렌트유가 80달러 찍을 때 딱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브렌트 WTI유가 3개월 내 최저치입니다. 얘들 3개월 동안 엄청나게 싸웠죠. 근데 3개월 내 최저치라는 건 뭐냐, 이런 전쟁 리스크분은 얘들은 그냥 디폴트 값인 거고, 지금 경기도나 우려가 조금 더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차이신 서비스업이 좀 상향됐네요. 나쁘지 않다. 자, 그리고 중국의 알리, 테무, 여러분들 이거 쓰지 마세요. 난 이거 안 쓰는데 왜 이렇게 많이 씁니까? 지금 매출액이 3천억이야. 왜 이렇게 잘 나와요? 알리, 테무 매출액이 3천억입니다. 7월달에. 여러분들 쓰지 마세요. 한국 이커머스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이런 게 좀 안 돼. 중국인들은 삼성 갤럭시 안 씁니다. 일본인들은 삼성, 현대차, 기아차 안 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제 엄청 좋아해. 일본 거 좋아하고 미국 거 좋아하고 또 싼 거는 중국 거를 사. 우리나라 내수시장이 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약간 너무 꼰대적인 마인드였나요? 저는 A9 마케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다른 나라들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너무 싫어해. 정말 훌륭한 나라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성장률이 거의 64% 전년 대비. 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국 욕하더니 또 중국산 제품을 이렇게 많이 사는 거야. 그렇게 일본 욕하더니 상반기에 일본 여행에 1,000만 명이나 가고 말이죠. 농담입니다. 저는 일본 여행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네, 아무튼 전 일본은 모르겠는데 이건 좀 쓰지 말자, 솔직히. 개인정보 다 날라가는데. 아무튼 제발 한국인이면 한국 제품 쓰시다. 제한한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큰 이슈는 없고 한국조선이 중국을 드디어 선박 수주에서 제쳤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새 LNG 운반선 좀 떨어지고 있는데, 단가가 이 성과가 떨어지고 있는데 컨테이너선이 또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물류 이동에 대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또 잘 만드니까. 조선해운 쪽은 이번에 월가가 그 증시 급락했을 때도 계속 매도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선해운은 계속 괜찮다. 아이고, 우리 세진중공 언제 올라가냐.
자, 아무튼 요 정도 내용이 있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요즘 뭐 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그냥 어제 저한테 가장 많이 카톡 온 게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SK에서 사도 되나요? 반등 나올까요?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 서킷 사이트카가 걸렸다는 거는 엄청난 증시의 충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가 어제 마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뭐가 높습니까? 신용이 높았잖아요. 신용이 좀 더 털려야 돼. 신용이 조금 더 털려야 됩니다. 그래서 뭐 천천히 사도 된다. 항상 여러분들 에버리징 분할 매수 몇 번 강조드립니까? 에버리징 분할 매수 하면은 이번 시장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들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 보시면 재밌어요. 이것들 얘들도 계속 싸우네. 친했다가 옛날에. 자, 그리고 오늘 개별적 이슈 종목들 하나씩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많이 오늘 안 나왔어요. 어제 증권가에서 충격 먹었는지 리포터가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자, 오늘 이 정도 내용이 있고요. 오늘 유라클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 하셔야죠. 그리고 아이비 테크놀로지 신규 상장이 있는데 얘들도 운이 없어. 이렇게 좀 폭락장에 공모하고 신규 상장하다니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뭐 개별적 이슈 종목들 확인하시고, 자, 여러분들 힘내세요. 제가 어제 댓글도 들었지만은 한국 주식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분할 매수 10만원만 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어제 아무튼 오늘도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가 최악은 면했다. 그래서 오늘 좀 파이팅 하면서 한번 라이브 방송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